국회 임시회 제2차 대법관 이인복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공직 후보자 이인복. 후보자께서도 이 설명달표에서 인정하셨지만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올해 2004년부터 분당 까치마을에 살다가 2006년 5월 3일에 용인시로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 5월 3일 날 전입했던 용인에서 딱 23일을 살고 5월 26일자로 서울 종암동으로 다시 전입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종암동으로 옮긴 지 3달 만에 또다시 용인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이것은 용인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당시 용인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13개월 뒤인 2007년 9월에 H아파트와 분양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마침내 실거주지인 종암동 R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장 전입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점에 대해서 지금 주민등록법 제30조 제3호에 따라서 이런 유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지금과 같은 경우와 같은 유장전입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관수가 79년에 비해서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 약 4.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석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법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승진법관별을 채택한 우리나라 제도에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지금 현재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고 이에 대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대법원의 기능이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향점 하에서 모든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좋은 해결 방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적인 성숙도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에 비추어 볼 적에 흉악 범인이더라도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해서 우리 국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실 법관으로서 오판의 위험에 대한 부담은 제일 큽니다. 사형의 경우 오판이 이루어지면 정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해서 하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국민들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